예, 안녕하세요. 이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투스에서 이제 과학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입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밴드입니다. 착한 입시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그 현재 1년 좀 넘었거든요. 작년에 만들었던 건데, 그 뭐 지금 현재 회원이 한 5,6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퀄리티 있는 입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얘기되는 뭐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그 엄마들이 와서 엄마들하고 좀 입시 아는 친구들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진짜 괜찮은 퀄리티입니다. 그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고민이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어머님들이 예비 고2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지난주에는 이제 예비 고1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입시 관련돼서 좀 포괄적인 내용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형식으로 얘기할 건데 어머님들 이제 고민거리가 어떤 거냐면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게 고민이죠. 그죠? 엄청난 고민거리. 갑자기 이제 애 키우다가 이제 이런 또 하나의 숙제거리가 돼버렸는데 그 저기 이번 주 토요일 날 연세대학에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같은 날 인문계입니다. 이쪽은 또 같은 날 고려대학도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머님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금 연대 면접 시험하고 고대 면접 시험이 겹쳐버렸습니다. 두 군데 다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특기자하고 고대 학교장 추천하고 두 개 다 합격했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행복한 고민일까요? 불행한 고민일까요? 행복하세요? 불행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둘 다 지금 오후 시간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오후 1시에 이제 겹쳐버렸고 또 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연대 면접을 오전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후에 하필이면 또 고대 면접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연대가 1시에 애들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고대는 1시 45분까지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퀵을 탄다. 알겠습니다. 그 퀵 서비스 가격은 깨알 정보입니다. 8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근데 어머님은 지금 이 어머님은 이제 고민이 일단 퀵 서비스는 예약을 해놨고 근데 걱정이 되죠. 퀵을 타고 달린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행복한 고민일까요? 불행한 고민일까요? 행복한 고민. 그 어머님들 그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뭐 대략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학생 교과가 뭐다 뭐 정합이 뭐다 이런 거 떠들어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더군다나 지금 어머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지금 구체적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내년에 가가지고 보다 좀 전투적으로 덤벼들어야 하긴 하는데 문제는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시, 정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뜯네요. 그 지금 내년이 이제 가장 눈앞에 닥친 거예요. 내년이 눈앞에 닥쳤는데 수시 모집 정원이 73.7%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시가 24% 정도, 3%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압도적으로 많아진 케이스죠. 근데 이거는 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왔던 양상이고, 뭐 이거는 이제 인원이라서 뭐 그렇게 의미는 없고, 이제 하여튼 수시가 많다라는 거고, 또 이제 내년 거하고 작년 거, 금년 거, 참 그걸 좀 비교를 한 건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현재 입시에서는 수시가 대세죠, 그죠? 정시는 대세가 아니죠. 자, 수시하고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선발에 있어서 요소, 그러니까 전형 요소를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위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능이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수능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시는 수능이 역할을 하나요, 안 하나요? 수시는 여기 이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수능이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수능 잘한다고 수시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수능은 기껏해야 무슨 역할만 하냐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뭐 2개 영역 2등급이다 그러면은 9등급 2개에 2등급 2개 받은 거나 5, 1등급 받은 거나 어떻게 되죠? 둘 다 똑같게 취급되거든요. 대신에 수시에서는 그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뭐 학생부 위주 하면 학생부 교과라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내신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 종합이라 그러면 뭐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등. 논술이라 그러면 논술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요 내용을 조금 더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모든 포인트는 이제 학생부 종합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한다 하면은 그 교과 이외의 다른 요소가 이 교과의 서열을 갖다가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비교과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교과에선 교과가 메인이에요. 만약에 뒤집어졌다면 진짜 이것은 예외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뭐가 절대적인 거죠? 논술이 절대적이에요. 실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논술만으로 논술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아니고 뭐가 같이 들어가죠? 내신도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 내신은 뭐죠?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논술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기는 마찬가지겠죠. 어떤 실기 특기적인 요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자, 어려운 게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 이 종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여기 얘기되다시피 교과, 비교과, 뭐 기타 서류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과는 교과가 절대적 요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은 뭐냐? 여기는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겠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그럼 교과가 중요하냐, 비교과가 중요하냐 그런 논란을 벌이는 게 아니라 교과가 결정적인 요소가 돼서도 안 되고 비교과가 결정적 요소가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제 큰 게 아까 이제 수시가 73.7%라고 그랬지만 그 내년에 가장 큰 거는 누구냐면 고려대학이에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이 내년에 수시에서 선발이 얼마 어떻게 구성이 되죠? 85%. 이건 뭐 역대 최강입니다. 근데 여 말 속에는 의미의 이제 반대편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정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15%. 다시 말하면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대치동이에요. 그죠? 대치동은 우리 그 모든 공부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그동안 쏟아부었죠? 수능이죠. 지금 근데 고대는 지금 수능을 15%. 뭐 실제 얘기되는 바에 따르면 이제 그 뭐 물밑에서 얘기되는 것은 그거 이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된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 대치동에 이제 원주민보다는 이제 저 이렇게 이주 케이스들이 많은데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죠? 대학 잘 가려고 그죠? 근데 대학은 어떤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대학은 대한민국에 대학이 2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 200개 대학들 중에서 뭐 제주도에 있는 무슨 대학 뭐 경상북도 산골에 있는 무슨 대학이 입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없죠. 누가 핵심이죠? 어느 대학이 핵심이죠? 우리가 세층 말하는 스카이가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대치동 생활하시면서 아마 그 최근 그 몇 년의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 어느새 우리 입에서 서울대가 사라졌습니다. 아시는지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와 수능 잘해서 서울대 가야지 이랬는데 요새 서울대 우리 그 함부로 얘기해요 안 해요? 어느 학원 가셔도 쉽게 얘기를 안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지금 대치동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하나의 장벽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그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냐면은 수능 선발 인원 얼마 안 돼요. 그죠? 고대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것과 일반 전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데 직유는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죠. 대치동의 고등학교가 17개인데 이 중에서 직인 대상자가 몇 명 되겠어요? 곱하기 17개에다 곱하기 몇 하면 돼요? 2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그걸 이제 학생 종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서울대는 좀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뭐 내신도 있어야 되고 비교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보편적인 우리 어머님들은 에너지를 지금까지 다 어디다 쏟아붓죠? 일단 지금 어머님들 고민거리는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생부가 1학년 1학기권 완성이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1학년 뭐가 완성이 되는 거죠? 2학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새 그 수시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역할하는 학생부의 20%가 지나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출발점은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올려서 이런 생각의 꿈들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근데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걸 겪게 되냐면은 그 고대가 이 15%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 15% 요거는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수능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되는 거고 그 고대 선발 방식이 바뀝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뀌냐면 금년까지는 고대에 뭐가 있었냐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논술 전형은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고대가 내년에 논술 전형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유형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다 학생부 종합이에요. 자, 아마 지금 느낌이 굉장히 그냥 싸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고대가 나한테 문을 닫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어머님들이 굳이 기술 거예요. 실제 이거는 고대가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말이었던 거로 제가 작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때 어머님들 중에 진짜 멘붕에 들어가신 분들 수두룩했죠. 뭐 지금도 멘붕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던 우리가 어느새 서울대를 입에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대학이 사라지게 될까요? 고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연대인가요? 연대 논술로 얼마 안 뽑아요. 그리고 논술 정원 자꾸 어떻게 돼가고 있죠? 줄고 있죠. 논술 전형이 참 좋은 게 이런 건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 본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수능이 좋은 게 뭐죠? 누구든지 시험 보고 그 성적에 쫓아가는 거.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 수능은 결과에 의존해야 돼요. 수능 성적, 나온 성적에 의존해야 되지만 논술은 뭐 결과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일단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신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지가 알아서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그것들이 전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는 이제 직윤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직윤이 이제 지금도 이제 형식상으로는 뭐로 구성이 되냐 학생부 종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학생부 교과가 아니에요. 종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비교과 요소에 의한 뒤집힘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구조고 고려대 이거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연세대가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하죠? 내년에 그나마 있던 학생부 교과도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학생부 종합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인식 속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어머님들의 어떤 보편적인 사고, 그다음에 대치동의 어떤 기본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떤 사고가 강하냐면은 굉장히 양적 사고가 강해요. 양적 사고라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이만큼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로 좋은 대학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대상이 가장 눈에 잘 잡히는 게 뭐였죠? 그게 수능이었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그다음에 실제 어머님들은 언제 겪게 되냐면 내후년에 겪게 되죠. 지금 근데 이미 앞이 보이는 게 어떻게 되죠? 지금 서울대 우리 입에서 사라졌고 이제 고대가 사라질 것이고 아마 연대도 제 생각에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대치동에 들어왔던 목적이 보통 이제 서영구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어느새 어떻게 돼버린 거죠? 이제 실제로 그 전 체감을 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옛날에는 우리 뭐 성대 한양대를 대학이라고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시방은 성대 한양대 다 뭐죠?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성대 한양대도 대학이지. 요새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건국대나 이런 거 수업 만들면은 잘 안 모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동국대, 홍익대 다 모여요. 그죠? 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냐면은 건대 수업이 열리고 동대 수업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그 다 논술 수업이에요. 논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수시에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전부 그 논술로 오냐면 그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와 건대도 대학이다 이제 인정을 막 하면서 근데 나름 이제 대치동에 들어왔을 때하고 기분 참 다를 겁니다. 이게 아직은 겪지는 않으시지만 뭐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떤 원래 참 애들이 뭐냐면 엄마의 일종의 분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되는 거. 근데 대학을 잘 가는 게 진짜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타겟으로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 자꾸 내 눈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자 이제 다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제 좀 더 긴 걸 좀 잡을 텐데 어머님들 설명회 많이 다니시죠? 안 다니세요? 요즘 다닐 필요가 없나 보네요. 그 학원 설명회 가시면 학원 설명회들이 요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 보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예전에는 이거였어요. 뭐든지 기승전 수능이었어요. 심지어 수시도 수능으로 뽑는다 이랬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승전 수능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건 뭐 강큰 학원이고 요새는 기승전 내신이라고 합니다. 왜 기승전 내신이 됐을까요? 뭐 때문에? 학생부 종합 때문에. 이상한데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으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닌데 왜 내신이 되는 거죠? 둘 다 보니까? 저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20%의 학생부를 완성을 했어요. 그죠? 이제 나머지 80%를 이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잠깐 얘기 드릴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그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논술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을 보통 대학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논술은 논술로 선발을 하는 거니까 뭐 논술 성적이 어떤 라인업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고 이제 엉뚱한 지표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뭐냐면 논술 합격자들의 내신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죠? 근데 논술은 내신으로 선발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보편적 지표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대학교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치들도 다 대학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소비자의 어머님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 양적 사고로서 논술 성적의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자꾸 어떤 뭔가 뭐를 잘했을 때 이런 식의 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공개가 되는데 내신 성적이 보통 합격자 내신이 어떻게 되냐면 3등급 근방에서 보통 형성이 돼요. 내신 3등급.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서 넘어갈 건데 우리가 내신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과목별로 1에서 9등급까지 이제 배정이 됩니다. 자. 샌드위치. 나눠주시면 좋지. 예. 이것도 촬영이라 여기 설명해 오시면 샌드위치가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좀 예쁘게 드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빵으로 좀.
저기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 네. 오케이? 있다. 다시. 그 샌드위치 맛있게 드시고요. 그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고 하면 과목별로 이제 영역이 이렇게 분산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상위 4%면은 1등급, 그다음에 11%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국어가 뭐 1등급이다, 수학이 2등급이다 이런 식의 이제 내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한 개인을 기준으로 그 전체 과목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은 보통 평균을 낸 다음에 이 집단을 분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5, 1등급은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평균적인 거니까 뭐 5, 2등급도 있을 거고 평균하여 2등급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갑니다. 뭐 6등급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도 평균 7등급, 8등급, 9등급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9등급이라 그러면 올 9등급이죠.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 8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올 9등급 노리고 가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올 8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분포가 평균이 1에서 6등급 사이에 분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규 분포로 나타나면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집단의 평균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그게 3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 뭐 작년에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이 2.7등급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애들 평균을 내봤더니 집단 평균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2.7이라는 숫자가 뭐랑 가까워요? 3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냐면은 지원한 그룹과 합격자 그룹이 2.7 근방에 있었다 이런 거고 동시에 또 어떤 의미도 같이 갖게 했다는 거는 불합격자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대 같은 경우는 내신 1.8등급이거든요. 평균이. 1.8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기 5등급, 6등급 애들이 의대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지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내신 3등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 거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했구나. 그리고 보편적으로 합격했구나. 불합격자도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얼마일까요? 다시 얘기 드리면은 저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집단 그룹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방금 얘기 드린 이 3등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신에 의해서 변별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쪽도 공개를 해줍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 변별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연고대 막 이런 데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면 내신 몇 등급이겠어요? 1등급 초반으로 육박하게 돼 있어요. 한양대, 성대 이런 데 다 참 한양대 같은 경우 성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서 이게 없어지는데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가게 되면 이 숫자들이 어디로 분포가 돼버리냐면 어디로 분포될까요?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린 게 뭐냐 내신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 내신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얼마나 나올까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어느 대학이든지 상근방에서 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자 아까 얘기 드렸어요. 요새 이제 학원 설명에 보면 요새 전부 다 기승전 내신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 중요하다 저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3회 육박하는 내신이라는 것은 이 숫자의 그 내신이 의미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내신으로 변별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기승전 내신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학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어머님 지금 대단하시네. 진짜 통찰력이. 그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이런 게 학원하고 친할까요? 친하지 못할까요? 친하지 못해요. 요새 어머님들 다 인식하시네. 대단하시네. 학원 입장에서 보시면은 학원은 여기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품을 판매해야 돼요. 상품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낸 이 상품이 단순한 게 좋을까요? 복잡한 게 좋을까요? 단순한 게 좋아요. 제일 좋은 상품이 뭐냐면은 그래서 수능이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전국에 다 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괜찮은 상품이 뭐냐면은 내신이에요. 근데 수능보다는 좋은 상품 아니에요. 왜냐면 내신은 고등학교별로 찢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은 열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학생부 종합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은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라는 고등학교의 구조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개인을 봐야 되니까 학원에서도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마다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은 뭘 해야 되죠? 영리는 해야 돼요. 영리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어머님들을 유도하는 게 좋죠? 기승전 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학원 산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정시 축소가 이제 보편화돼 버리고 있잖아요. 수능이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어떤 매출 구조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학생부 종합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라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과 관련돼서 얘기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금수저 전형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수저 전형이면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대치동이 상대적으로 그 다른 동네보다는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럼 우리 대치동에 이거 도움이 되는 전형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도움 안 돼요? 어머니들은 저 학생부 종합 싫어하시나 보네. 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요? 왜 싫냐면 복잡해서 싫어요. 단순한 게 좋거든요. 왜냐면 수능이나 이런 어떤 양적 결과물이 쉽게 나온 것들은 단순하고 그다음에 뭐가 편하냐면 내가 갖다 때려 박으면 됩니다. 돈하고 시간하고 갖다 박으면은 승가가 나는데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 전 3개월 동안 그 아시죠? 그 무지하게 비싼 프로그램들 돌리면 되거든요. 그거. 근데 학생부 종합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열받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능에 특화된 인간이 좋습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좋습니까? 학생부 종합. 이거 완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제도 어렵게 가는 걸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입시 쪽 좀 건드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대치동의 특성이 있어요. 어머님들 그 욕심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뭐 때려박을 수 있으면 다 때려박는다 이 자세 아닙니까? 예? 빚을 내서라도 예? 애한테 박을 수 있으면 다 박겠다 이 자세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뭐 과감하지 않습니까? 뭐 저기 현역 시절에 공부 좀 기대한 성과 안 나오면 과감하게 그냥 재수하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그 대치동의 재수 비율이 무지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보통 평균 60. 응? 강남대성 너희가 살리는 중요한 동네, 그죠? 근데 재수에서는 뭐 성과가 좋으면 되는데 뭐 또 아닌 때는 또 입 다물고 살아야죠, 그죠? 이 동네가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엄마들의 욕심뿐 아니라 이렇게 나쁜 유전자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 욕심과 그 다음에 좋은 유전자를 개발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그 제가 이제 제목 여기 인상 이미지 이래놨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선 제일 중요한 게 학생생활기록부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뭐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수상 경력, 자격증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한 10개 항목이든가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볼 때 어머님들이 이제 저기 힘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식의 사고를 해왔냐면은 어머님들이 수능이 편하죠, 그죠? 그리고 내신이 편하죠, 차라리. 내신 따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내신 차라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수능이나 내신은 뭐로 구성이 돼 있냐면 숫자로 구성이 돼 있죠. 명쾌하죠. 점수 보고서 이제 서열 매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뭐 연대 가겠다, 고교대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판단 구조를 우리가 정량 평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분석적 평가인데 평가 대상을 사전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각 영역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수 합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은 분석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냐면은 그 정성평가, 종합적 평가라는 걸 합니다. 이게 참 말 들으면 기분 어때요? 어렵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분석적 평가가 아닌 게 종합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들이 어떤 게 많냐면은 그 학생부 종합이 어느 정도 세를 이뤘을 때 나타나는 문화적 양상 중에 하나고 그게 이미 이제 금년에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이 동네에서 얘기가 됐던 게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수상 실적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스펙 쌓기라고 하죠. 스펙 쌓기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수상 실적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가 한번 회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년에 겪었던 애들 중에 진짜 수상 실적만 채워놓은 애들 참 꽤 봤습니다. 학생부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데 뭐 소식 없는 경우가 제일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때 그 스펙 쌓기 수상 실적이라는 게 얘기가 돌았을까요? 엄마들 사고에 그게 어떻게 느껴졌죠? 제일 몰아주기에다가 간편하잖아요. 또 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상 실적 쌓아놓은 그런 것들 있지만 점차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게 그런 방법들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이제 그 대상자의 장단점을 고려한다 뭐 이런 것들. 문제점은 뭐냐면은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왔다시피 예측 가능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안 그래도 우리 그 한국 그 엄마들의 특성이 불안심인데 예?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집단인데 입시에서조차 이 종합 평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고 불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했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아까 그 행복한 고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퀵을 타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걱정돼 죽겠는데, 그죠? 그 엄마가 이 수시 원서 접수 타이밍 때, 그러니까 9월에 있었죠. 하여튼 개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뭐 자소서에다 뭐에다 뭐 아주 개고생을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몹쓸 제도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냐. 더군다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되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막 이런 식의 막 의문을 제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뭐를 더 했으면 수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아하는 또 리듬이 깨져가지고 모의고사가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신경 쓰이고 지금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지금 일단 연대하고 고대 1단계 다 돌파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 나쁜 제도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나중에 합격하면 그땐 달라집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좋은 제도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연대하고 이제 고대 그 1단계를 돌파했는데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추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그 3배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뭐 한 7, 80% 합격 보장 이렇게 이제 봐도 되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일단 엄마는 그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버렸죠? 부담 하나가 줄었어요. 어떤 부담이 줄었냐면 수능 부담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웃음이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연고대 그 겹친 엄마는 뭐 저한테 이제 아예 그냥 카톡으로 이제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뭐 이러고 이제 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걸 먹으면 참 행복해지는데 지금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조마 이렇게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뭐 내신상 등급인데 어떻게 하죠? 이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데 그럼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학생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외형은 이제 형식상 종합으로 하지만 내용상으로 이제 일단은 교과 구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합격자 평균이 1.2, 1.3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그다음에 이건 일반 전형, 이건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2.6, 2.9 이렇게 나오네. 자연계에서 2.9 진짜 3이 딱 나오네요. 그죠? 이 의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이 변별력을 발휘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 요게 뭐냐면은 작년에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의 결과입니다. 자, 숫자 어떻게 나왔죠? 2.7. 자연계는 좀 높네요. 2.3. 자연계는 3은 아니네. 근데 이거 해석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뒤에 있는 애들이 지원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2.7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1등급부터 해가지고 5, 6등급까지 골고루 지원했다는 얘기고. 예? 예. 근데 자연계는 그게 이제 빈도수가 좀 뒷부분이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 값은 어느 대학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제 저런 경향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연고대 라인은 2점 몇 대가 되는데 이제 건동홍 이렇게 라면 그게 이제 3점대로 후반에서 형성된다. 그럼 뭐냐면 앞에 애들이 뭐라는 얘기죠?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신 1점 몇 대는 제가 대학을 갖다 서열화시키는 게 별로지만 그런 거예요. 일단 융합인재 전형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내신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네요. 그죠? 자, 이건 경희대학교의 사례예요.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합격, X표는 불합격인데, 아유, 저희 불합격 빈도수들이 막 앞에 몰려 있네, 그죠? 저기 이제 합격자 빈도는 뭐 여기까지, 막 내신 평균 여기까지 퍼지는데 불합격자들이 뭐 요 근방에 막 몰려 있어요. 한의외과 보니까 뭐 그냥 뭐 여기 벙벙벙 완전히 그냥 되려 한의외과 보다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합격자도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잘못 해석하면 내신 좋으면 떨어진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져 버리게 돼요. 이게 학생 종합입니다. 예?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20%를 완성했습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일종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대학 입시랑 연관시킨다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평생을 고민하면서 가져가야 될 소재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답하게 되면 그때 우리 어떻게 되면 어느 단계로 가는 거죠? 성인의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라인을 일단 대학 입시라는 차원으로서 이제 낮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 일단 이 질문 속에는 그 어떤 숫자적인 질문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나는 현재 어머님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그 내신이 강한가? 어떻게 지금 어떠세요 지금? 고개를 전부 다 이제 좌우로. 일단 그럼 저거는 다 사라졌네. 저 목표는 뭐 하나 그 전형 중에서 뭐 하나 다 사라진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다 사라진 거네. 근데 교과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이 교과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서영과 서성한 얘기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눈높이 낮춰가지고 뭐 저기 내신 4등급이어도 저기 교과로 갈 때 많아요. 지방에 뭐 강원대학교, 뭐 충북도 이런 데 가면 좋지.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관심 없으세요? 있죠? 다행이네. 이 우리의 문화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공립대가 훨 나아요. 거기 가면 참 좋아요. 왜죠? 지역 이제 그 나중에 취업할 때도 공기업에서 하는 그 30% 특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공립대들이 퀄리티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저기 뭐 흐리멍덩한 사립대보다 훨 나아요. 우리가 뭐 인서울을 해야 된다, 인서울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꼭 인서울을 한다고 해서 뭐 얻는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는 강한 내신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으셨는데 3, 4등급이라도 찾을 때 갈 때는 다 있어요. 알고 보면 교과. 그리고 실제로 수시에서 선발 비중이 제일 큰 게 교과예요. 교과. 다만 문제는 내 눈높이가 거의 가겠느냐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입시라는 것은 어떤 아이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왜요? 엄마들의 자존심도 걸려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나 자, 일단 나는 강한 내신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흔드셨으니까 교과는 배제가 돼버리네요. 남는 거는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배제가 됐고 종합하고 논술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방향은 설정됐네. 그죠? 대비하시면 되네. 그죠? 논술은 나중에 뭐 저기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어차피 예비 고2 대상이니까 예비 고3이니까 그때는 이제 아주 기술적인 얘기들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일단 뭐 할 거 없다 싶으면 논술해야지 뭐 별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논술하고 수능 남게 되는 거예요. 수능. 예? 근데 수능은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이게 그렇게 때려 박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만족한 결과 없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수능으로 행복한 인원은 극히 소수예요.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됩니다. 예? 대부분은 다 수능 본 다음에 다 불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꿈은 지금 창창했죠. 뭐 어느 대학을 가야지 뭐 적어도 뭐 연고대 못 가겠어 막 이랬는데 수능 결과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튼 나는 내신이 약하다. 그러면 남는 거 이제 뭐 수시에서는 정시는 수능이고 수시는 뭐죠?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이 되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네요. 어머님들 지금 학생부 종합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학원에 가면 뭐 기승전 내신 하면서 학생부 종합도 내신이다. 막 이러면 또 이제 어머님들 어떻게 되죠? 이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흔들려요. 대치동 엄마들을 뭐 저 입시 정보에 박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입시 정보를 좀 많이 한다는 거지 어떤 그 저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에요. 그냥 다만 많이 떠들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안다라는 거,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이걸 이해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시니까 내신 많이 아니다라는 어떤 길이 종합이란 건 눈에 들어왔어요.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 학생부 종합과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룰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선생님 저희 학생부 좀 봐주세요. 근데 시방 학생부 보면은 20%짜리 학생부거든요. 이 본다고 제가 알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뭐 내신 성적 몇 등급. 그 다음에 세특 쳐다보면서 뭐 이러는구나 이러게 되는 거지. 수상 실적 보면서 저기 뭐 수학 뭐 경시대 했으니 수학 성적 좀 볼까? 유관성이 있네 이 정도. 독서 기록 좀 보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20% 완성됐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데 어머님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 요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내신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비교과도 있고 비교과는 그냥 뭐든지 다 비교과예요. 동아리 활동도 비교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봉사활동도 비교과, 그 다음에 독서도 비교과, 심지어는 뭐도 비교과냐면 내신도 비교과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신이 어떻게 비교과가 될 수 있어요? 숫자인데. 자, 내가 국어가 2등급, 영어가 1등급이에요. 자, 이 숫자 속에는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비교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1학년 1학기 국어가 3등급,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1등급 뭐죠? 나의 국어 성적이 점차적으로 향상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비교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평가라는 것은 숫자를 갖다 단순하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세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걸 부여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이제 1학년 1학기 그 초기값 겨우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이제 출발값이에요. 앞으로 할 일 많네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놈 뭐 학생부 종합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은 애들을 피를 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실제로 피 마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에너지가 지금 수능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넘어와요. 피 말린다는 게 어떤 거냐? 애들한테 내신도 잘해야 돼. 뭐 또 뭐죠? 동아리 활동도 잘해야 돼. 봉사 활동도 잘해야 돼. 독서 활동도 잘해야 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또 이제 동아리 활동도 몇 개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3개 이상 해야 된다나?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퀵서비스를 타고 달려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빼고 동아리 활동 몇 개 있을까요? 요새 얘기되는 게 동아리 활동 3개 이상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몇 개 했을까요? 3년 동안 1개 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는 어떤 그 동아리의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동아리 활동 공식적인 거 1개에다가 좀 비공식적인 형식으로 이제 학교 들어가면 뭐 있어요? 그냥 자율 동아리에서 막 이리저리 얽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자, 특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 특이성이라는 요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다른 무엇에 비해서 더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연히 어떤 과목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알고 보면.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목 기준이 제일 편해요. 내가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가, 물리를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야 그때 이제 뭐 떠드는 게 더 재밌는데 이번에 현재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머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겹쳐서 행복이 됐는데 연대를 특기자로 돌파했거든요. 나름 뭐 내신 나쁜 내신은 아니에요. 좋은 내신이에요. 좋은 내신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라인에서 보면은 그 내신으로 무슨 연대 특기자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촬영 안 할 때 할 거예요 그런 거. 촬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기라고 생각하면 연대 특기자는 특기자 전형 맞거든요. 실기에 해당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게 운영 체제가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우리 연대 특기자라 그러면 다 무슨 생각해요? 뭘 잘해? 이거 누구 뽑으려는 전형? 영어 잘하는, 과학 잘하는, 수학 잘하는 어느 고등학교 애들 특목고 아이고 이번에 돌파한 애들 전부 다 일반고입니다. 제가 건드린 케이스들.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일반고 엄마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반고 엄마들이 보통 이제 특목 자사 엄마들에 대해서 일종의 뭐냐면 주눅이 들어서 살아요. 그죠? 근데 왜 주눅이 들어서 살냐면 뭔가 뭐 일단 처진 느낌 들고 그다음에 겁이 나는 게 뭐죠? 대학 입시에서 연대 특기 이래 되면 저거
우리 애들 뽑아주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특목자사의 멍청이와 일반고의 똑똑한 애가 있어요. 누구 뽑을래요? 그 특목자사 출신 멍청이. 아니 특목자사에 어떻게 멍청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수두룩합니다. 일반고만큼 있습니다. 자, 특목자사에 이렇게 레벨 떨어지는 거하고 일반고에 똑똑한 애. 대학 입장에서 누굴 뽑을까요? 일반에 똘똘한 애를 뽑죠. 뭐냐면은 일반고냐 특목자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려는 거냐면 그 아이의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개인을 보는 거라고. 근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반 엄마들은 뭐 이제 주눅 들고 특목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특목의 엄마들도 일반 부러워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 특목 자사가 그 저기 살기가 편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눈높이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일반은 마탱이 가면은 그냥 뭐 건대도 가고 저기 동대도 가고 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특목은 내가 건대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고 애가 졸지 원수가 돼버려요. 그때 가면 제가 이상한 얘기 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예. 그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어떤 특이성이라는 요소가 나한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거. 그 능력이라는 건 뭐도 있을까요?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떤 그 봉사하는 어떤 그 뭐죠? 배려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나한테 있는가? 이제부터 그거 판단하시면 되고 그거 키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모든 과목과 모든 활동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할 만한 것에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아직 시간 널널합니다. 이제 겨우 20% 지나간 거거든요. 총 5개 학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제 20%고 나머지 이만큼 남아있는 거거든요. 저 뭐라고 할까요? 앞에 사례로 말씀드린 게 행복한 고민의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부의 어떤 기재를 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한 1학년 좀 빵꾸 나도 괜찮습니다. 2, 3학년 때 체험됩니다. 굉장히 막 위로를 하시고 좋아하시고 시간 널널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그 채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벌써부터 빵꾸 났다고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1학년 1학기를 지나고 나니까 학생부 종합은 저한테서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수능에 뭐 올인을 걸어야겠어요. 마탱이 가는 거죠 이게. 그게 되려 뭐죠?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아버려요. 다 날려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자꾸 개발을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널널하다는 사실. 이 널널할 때 그냥 충분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급해가지고 서둔다고 해가지고 저 답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독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제일 큰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자존감이라는 문제인데 어머님들 이제 본인을 일종의 아이한테 빙의를 시켜보세요. 빙의를 시켜보시고 어머님 의사 좋죠? 의사 좋아요? 별로예요? 의사 좋잖아요. 직업으로서 그죠? 의사의 장래성이 보장이 될지는 모릅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해서 그렇게 뭐 제일 먼저 박살나는 직업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데 어머니 의사가 되는 게 좋으세요?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게 좋으세요? 그거 같은 질문 아닌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의사가 되는 게 좋으세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요? 의사가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입시 제도라는 게 서열 경쟁을 전제로 한 서열이죠. 이게 참 상당히 많은 그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만들어냅니다. 저기 특히 그게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은 우리 정시 수능 시험 봤어요. 그럼 내가 대학 지원할 때 수능 성적에 맞춰 가야 되죠. 그죠? 자, 수능 성적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점 받은 애들 빼고는 불가능해요. 전부 다 뭐에 맞춰야 되냐면 자기 성적에 맞춰가지고 정신 기본이 뭐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하향인 거 아시죠? 그 하향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다 해버려서 문제지. 자, 그래서 합격했어요, 정시.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니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반수. 아유, 그냥 앞에서 그냥 정답을 척척척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제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면에 수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죠. 소신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점수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닌 전형들에 있어서는 가령 어머니들 논술만 가지고도 얘기할게요. 논술이 제일 단순한 모델이니까. 논술 지원하실 때 뭐 점수에 맞춰서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가지고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뭐 내신이 몇 등급이어야 된다 이런 다 그지 같은 소리거든요. 그거.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 지원하고 그 대학교 그 가서 뭐 하면 돼요? 논술 시험? 잘 보면 합격, 못 보면 불합격.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죠? 대신에 내가 뭘 했죠? 거기 논술로 지원할 때 소신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기본이 상향이잖아요. 그건 근데 논술만 그런 게 아니죠. 학생부 종합도 지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전공 적합성, 그죠?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참 말이 좀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일단 지원을 할 때 자기 학생부에 기재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적절한 전공을 찾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공은 당연히 학생부에 기재된 어떤 그 기재 내용들이 전공하고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가가 그 전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겠어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원할 때도 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우리 저기 아까 이제 제가 뭐 질문을 좀 묘하긴 했지만 아니 서울대 의대 떨어지면 어때요? 연대 의대 가면 되는 거지. 연대 의대 떨어지면 어때요? 저기 뭐 울산대 의대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중요한 건 뭐죠? 의사거든요. 나의 어떤 자존감으로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학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울산대 의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안 되면 뭐 어디든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자꾸 뭘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서열화를 생각해 왔잖아요. 서열화와 너는 어디 가야 돼?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같은 데서 이제 피발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수시로 들어온 애들 반수할까요, 안 할까요? 어지간해서 안 해요. 대학은 수시가 좋을까요, 정시가 좋을까요? 수시, 그죠?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바로 그 만족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나는 강한 자존감. 이 강한 자존감은 서울대 의대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죠?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수시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죠. 이제 아직 저 20% 지났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뭐 하면 되냐면은 아니 뭐 생물 동아리도 좀 해보고 아니 뭐 심심한데 저기 뭐죠 뭐 내신 잘해야 돼요. 기왕이면 잘하는 게 좋은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뭐 생물 동아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개구리 해부도 한번 심심한데 해보고
혹은 뭐 저기 뭐 좀 과감하게 저기 대학교 그 캠벨의 일반 생물학도 한번 읽어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어떤 나의 학문적인 이게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생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 통계가 나오네. 아 그냥 통계 어디 가서 찾아보면 돼요. 아 수학에서 통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죠. 뭐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더 저기 뭐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뭐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고 그래가면서 자기가 향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진짜 공부예요. 이게 대학은 우수한 학생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우수한이라는 건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능을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진짜 공부, 방금 얘기 드린 거. 그렇죠? 수능은 뭐냐면 사람을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더군다나 수능으로 대거 뽑아놨던 이것들 집단적으로 뭘 하죠? 반순화하고 있고. 별로 안 반가워요.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보이시게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제 이미지라는 인상이란 말을 앞에다 띄워놨었는데 이게 참 제가 요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학생부를 읽다 보면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사람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학생부라는 게 그 학생부 뭐 그게 뭐 저 글자 나열해 놓은 게 뭐 대단한 거예요?가 아니라 학생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생부를 1인의 선생이 쓰는 게 아니죠. 담임선생 3년 동안의 담임선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교과 선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동아리 선생도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있잖아요. 대략 17에서 한 20명 정도가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세특에 기재된 거, 창체에 기재된 거, 독서에 기재된 거 쭉 읽다 보면 사람의 이미지가 잡힙니다. 즉 남의 눈에 비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남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서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나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의 눈에 비친 의미라는 건 예전에 이제 고려대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융합인재 전형을 설명을 할 때 학생부 종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아시잖아요. 우리 저 주변에 보면 제 똑똑하다는 애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고등학교 1등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 뭘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그 딱 똑똑한 애 있어요. 뭐 1등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신 1등급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똑똑한 애 있어요. 나도 인정하고 엄마도 인정하고 아빠도 인정하고 주변에서 인정하고 그런 애들을 뽑는 게 융합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즉 이게 서울대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학생부 보다 보면 좀 애들이 성숙한 느낌이 듭니다. 성숙이 애를 좀 벗어난 거. 그러니까 이거 저는 나중에 한번 이걸 가지고서 뭔가 한번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느낌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심리학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어머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숙했는가? 있으면 나는 뭘 지원하면 되는 거죠? 어느 대학교? 서울대 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이쪽은 성숙보다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똑똑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게 있죠. 똑똑하세요? 안 똑똑해요. 그 다음 내려가야지.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좀 그래요. 어떤 지금까지 이제 결과치들을 보고서 생각을 해보면 애들의 어떤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하냐면 워낙 전형 요소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보편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투명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나중에 개선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거냐면은 학생부 종합 지원하려면은 선배가 무엇을 했는가 살펴봐라. 이거 답 아닙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선배랑 똑같이 활동한다고 해서 뭐 똑같은 결과 나오겠어요? 똑같은 결과 안 나옵니다. 왜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존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대학 입시가 어렵지가 않아지게 됩니다. 엄마하고 애하고 뭐 트러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왕이면 그 뭐 남은 그 기간 동안 트러블 없이 행복한 게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나를 알면 진짜로 소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다? 대학이 쥐고 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못합니다. 예? 그 대학이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그런 거 많죠. 그 학생부 종합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뭘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되는데 다 그게 쓰잘데없는 얘기들입니다. 핵심 뭐죠? 대학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자, 더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게 더 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